예쇼. 예, 안녕하세요. 빵꾸쇼 시즌3 코드네임 빵꾸난 양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이죠. 예.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날씨가 뿌옇고 중국 미세먼지 영향인지 참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예. 어떤 날은 좀 덥고 밤 되면 또 되게 춥고. 미세먼지는 피해가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갔다 와서 얘기를 하지만 왜 미세먼지가 피해가 없겠습니까? 예전에 베이징 갔을 때는 뭐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겠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베이징은 미세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친중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한국에 직격탄으로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니까 정말로. 그래서 중국의 견제가 필요한 거고 그런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피해를 보잖아요. 지방은 덜한다 하더라도 서울이라든가 근교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들 잘 하시고 오늘 또 준비한 뉴스랑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마약왕 박왕렬이라는 국내에 소환됐지 않습니까? 그 마약왕 박왕렬에 관련된 중요적인 코드네임 제가 그 오늘 팩트를 갖다가 핵심 내용으로서 이 사건 내용이라든가 그 문제점 국내에 들어왔을 때 왜 국내에 9년 만에 소환돼서 들어왔느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준비한 뉴스들이 한 2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BTS가 광화문에서 아리랑 무료 콘서트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체로 컴백해서 넷플릭스에서는 1840만 명이 시청을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시청률이죠. 광화문 광장에서 콘서트 오프라인에서 콘서트 뭐 문제 제기점들이 많던데 이런저런 뭐 정치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BTS를 폄훼하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던데 어차피 무료 공연 아닙니까? BTS가 세계적인 그룹이지 아이돌 K-팝 그룹이지 국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수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응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콘서트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정치적으로 엮어버리면은 되게 그 좀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설득력이. 뭐 이런저런 문제점 당연히 있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팝 전사들 K-팝 스타가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정말로 수년간의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한 그룹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뭐 기획사에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케이스인데 요즘 뭐 대한민국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컬처가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꾸 그 스피커들이 지적을 하던데 그 엮어가지고 뭐 보수에서도 제가 그래서 뭐 니네들의 결과물이나 같냐 뭐 그렇게 제가 뭐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많이 소비해주면 됩니다. K-팝이라든가 그리고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소신 있게 자기 음악하는 동네 음악이 됐던 소규모 그 뮤지션들 K-팝 그 분들은 당연히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냥 소비해주고 그 시장을 건강하게 소비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문화라든가 음반산업이라든가 대한민국 컬처를 더 알리고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일본 시장은 되게 건강해서 소비가 많이 되고 공연이라든가 뭐 스트리밍 그리고 음반 소비가 많이 예전부터 됐기 때문에 시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BTS 콘서트 때문에 그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종공장 화재 참사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BTS 콘서트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이런 화재 참사가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뉴스로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전 문평동에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죽고 60명이 부상자 화재 참사가 일어났었죠. 좀 지난 그 화재 내용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예. 공장 내부에 절삭유 등 기름때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면서 이런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화재 발생한 지 약 28시간 만에 실종자까지 모두 수색이 끝난 최근에 생긴 큰 화재 사건입니다. 예. 진심으로 돌아가신 14명의 사망자분들께 늦게나마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화재 참사가 또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BTS 거기 콘서트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슈가 되고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공업 화재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 사망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애도를 제대로 표하지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예. 보통 공업 화재라는 게 그 부주의로 기계 시설로 인해서 혹은 기름이라든가 오래된 노후 시설로 인해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이랑 시설관리자들이 그 법적으로 아마 그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된 공장은 보통 다 열악하고 기름때라든가 기계들이 정기적인 뭐 노후라든가 노후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이 필요하고 시설관리자들이 법적으로 자격증을 걸어두고 아마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래된 그 중소기업들일수록 국가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경제적으로나 뭐 어렵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나 그 기업 내에서 그런 화재라든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편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약에 안전관리자들을 좀 투입을 시켜주고 좀 그런 공업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기업은 이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신경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뭐 시설이라든가 화재에 관련된 사람들 상주로 많은 인원들이 이제 채용을 하고 근무 중이기 때문에 방지할 수가 있지만 공장에서 일해본 결과저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뭐 기계로 인해 가지고 프레스 같은 경우 손가락도 잘리고 그런 분도 실제로 저는 같이 겪어봤고 기계에 깔려가지고 뭐 돌아가시고 그런 부분은 종종 생기는 안전사고죠. 예. 그래서 그거는 국가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보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뭐 전기 시설이라든가 화재 사고가 날 수가 충분히 언제라도 날 수가 있다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참 BTS에 관련된 제가 뭐 또 그 정치 병자들이 폄훼를 하고 비난을 하니까 정치를 엮어서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알리는데 거기에 가려져가 이런 화재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제가 참 말씀을 드리지 못한 듯 간접적인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6월 3일 되게 뭐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많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이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X 이재명이 요즘 구 트위터 X에다가 그 글을 많이 올립니다. 예. 뭐 트럼프 흉내를 내는지.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주권자들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본인의 예전에 성남시 조폭 연루설 국제 마피아 보도 관련 사과 요청을 하고 사과를 해라라고 뭐 정청래도 그렇고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조폭 연루설은 뭐 사진 증거라든가 그리고 본인 뭐 조카인가 또 누군가가 뭐 중학생 때부터 성남 마피아인가 거기서 뭐 활동을 했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뭐 증거 영상도 있는데 그 연루설이 가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 사진에 있는 그 관련된 그 성남의 조폭들이 그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본인의 그 사무실에서 자리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거는 증거적으로 증거 자료가 있는데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연루설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을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부인하고 주위에 그 돌아가신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전혀 뭐 연관이 없다 그러고 말만 하면은 전부 다 뭐 본인의 그 범죄 혐의라든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과정도 전부 다 무마시키고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SBS도 그 정권의 개가 돼가지고 그 보도 자료라든가 스피커 떠들어대고 편향적으로 정치가 개입이 되지 않고 그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에 관련된 그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해를 한 증인들의 사건이라든가 그런 파렴치한 범죄들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정권의 개가 돼가지고 편향적으로 정권에 관련된 걸 갖다가 다루는 자체가 아주 그 비겁한 방송 PD고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애청자고 되게 기다렸다가 토요일 날 11시에 보는데 정말로 갈수록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공중파가 개뜨끝이 이제 방영을 하고 편파적으로 뭐 박나라라든가 그런 만만한 그 코미디언이라든가 연예인들을 대체하면서 방송을 개떡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불쾌합니다. 예. 수준이 높아야 되고 방송이 공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X에다가 사과 요청을 하고 사과해라. 언론의 자유, 방송 송출의 불법적인 뭐 펌에 그거는 뭐 언론의 자유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뭐 전환기 쌤에 대한 그 뭐 그 고발이라든가 본인도 언론의 자유를 사회주의 마냥 계속 이거 무관하고 계속 압박하고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계속 막고 있는 건 본인도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인 형태 아닙니까? 그 좌파들 보면은 주로 또 가해하는 범죄자들이 그래. 나는 죄가 없다. 내 잘못 아니다. 내가 운이 없었다. 공범을 탓하고. 그게 범죄자 DNA거든. 김민석이랑 이재명이랑 눈빛이 비슷해. 약간 범죄장 스타일인데. 아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느낀 점은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인데. 그리고 실제로 범죄 혐의도 있었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좌파들은 가해자를 만들고 본인의 범죄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이 범죄자들 그렇거든. 범죄자 DNA가 범죄자 심리가 그래. 본인의 그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지거나 그걸 언급하게 되면 무조건 부인하고 사과를 안 합니다. 왜냐? 사과하면 인정하게 되거든. 근데 남한테는 사과를 요구하고 남의 잘못은 되게 크게 탓하고 꾸짖습니다. 대통령이 할 그 모션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그릇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갈수록 이상한 행동을 하고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그런 쫄짱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그 사람이 저는 그릇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성남시장밖에 할 그릇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의 기준치라든가 모든 게 지금 그 전과 후가 대통령이 밖에서 나면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능한 대통령이 나오고 그 기준치가 정말로 높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참 대한민국 돌아가는 게 참 대통령이 저렇게 해야 될 일인지 자기 할 일이 뭔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모르고 예전에 했던 그 습관대로 계속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이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치적인 그 보도라든가 그런 관련된 사건은 내보내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시청자로서 정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몇 년 동안 보고 정말 그 시간에 계속 시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사과 요청이라든가 뭐 정청래라든가 민주당의 좌파들의 그런 또 민낯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뉴스는 그 이정현 공천위원장의 컷오프 결정, 이진숙이라든가 그 후보들의 컷오프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 등 주호영 의원이 이제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예. 컷오프 결정, 이정현 공천위원장이 컷오프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대구시장에 실제로 무소속으로 나와서 좋은 성과도 낸 적이 있다 그러는데 일부러 컷오프를 시켜가지고 후보들을 흔들었다. 공천의 기준이 뭐고 그 후보들의 장점과 이유, 공천을 해주는 이유를 뭔지 이정현 공천위원장은 공천을 해주는 그런 공천위원장들은 뚜렷하게 선명하게끔 의사를 표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이 사람의 공천을 기준을 가지고 왜 공천을 주느냐, 후보로서 왜 내세우냐, 그 장점과 이유, 후보로서 내세워가지고 민주당을 경쟁을 하였을 때, 견제를 하였을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있고 인지도가 있느냐, 전략이 있느냐를 명확하게 국민의힘에서는 투명하게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자신 없으면 뭐 컷오프 당해서 자신 있으면 인지도가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무소속으로 나와야 될 이유도 있는 거고 본인이 꼭 나오고 싶다면은 그래서 공천으로 둘러싼 민주당에서도 1억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받아서 공천 장사를 했는 부분도 있고 고성국이라는 그 유튜버 본인은 그냥 유튜버라 그러는데 국민의힘에 유착관계가 있는 그 정치평론가 그 사람도 이런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이 인터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도 제대로 제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대해서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는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컷오프 결정이 무효가 된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선에 시끄러운 파열음들은 부정적인 파열음들은 계속 나무로 인해 가지고 그 스피커들이 그 경선에 좋은 시너지라든가 그런 결과로서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에너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계속 파열음이 나고 택도 아닌 후보들을 계속 경선에 계속 내보내려고 경쟁을 붙이려 하는 부분에서 이정현이라는 그 공천을 하고 있는 그 분의 그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뭐 가늠할 수가 없어요. 뭐 오랫동안 뭐 국민의힘에서 그 해왔던 역할이 있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국민의힘이 새로운 후보들로 인해 가지고 경쟁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낯익은 하던 대로 하던 그 후보들로 인해 가지고 경쟁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어떤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게 낫다. 지금의 국민의힘 입장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예. 저는 간망 중이고 장똥혁이가 알아서 하겠죠. 예. 김문수 장관님이 경기지사에 뭐 출마를 하게끔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뭐 보도들도 보이더라고요. 경기지사에서 그 무겁고 어려운 경쟁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은 대선에 그 다음 대선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차기 대권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미 김문수 장관님은 저번 조기 대선에 나와서 충분히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했고 그 전에 이제 그 의원님으로서 장관님으로서 했던 그 청렴하고 투명했던 그 시그니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은 김문수 장관님이 뚜렷하게 무슨 뭐 좀 탤런트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연세도 있으시고 뚜렷하게 표가내지 않지만 대선에서는 이때까지 그 의원님으로서 장관님으로서 해왔던 그 국가 일에 대한 그 모든 경력들이 합쳐가지고 그 선거 때 강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